봄으로 들어서는 이맘때면 불곡산을 산행하기가 참 좋습니다. 바위 앞는길을 걸어서 멋진 풍경을 함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월이 되면 이제 진달래와 야생 벚꽃들이 또 지천에 깔리게 됩니다. 그 멋진 풍경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길건남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불곡산에 가고 있습니다. 불곡산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수도권 인기 암릉 산행지입니다. 두 개의 암봉이 마주보고 서 있는 불곡산은 정상과 암벽의 전망이 뛰어나고 독특한 형상의 기암괴석이 분포되어 있어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가 뛰어난 산입니다. 양주역 2번 출구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면 양주시청 방향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실 분은 이곳에서 승차 후 양주시청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저는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이동하겠습니다. 양주시청까지는 1.2km 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양주역에서 하차를 해서 바로 버스 터미널 쪽으로 이동을 하면 불곡산이 보이고요. 그쪽에 양주시청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양주역에서 양주시청까지는 도보로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도 버스로 이동할까 하다가 도보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양주시청 사거리 못 미쳐서 임시 공용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안내드리기 위해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주시청 무료 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주차장에 주차 후에 산행이 시작돼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바로 대각선에 양주시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 끝부분에 보행로 터미널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양주역에서 양주역 사거리까지 12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간이 주차장도 둘러보고 천천히 이동을 했습니다. 이 정도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주시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양주시청에 도착을 하면 앞 도로를 통해서 등산로 입구로 이동을 하셔도 좋고, 바로 양주시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양주시의회 건물 방향으로 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양주시의회 건물이고요. 그 앞에 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드시면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양주시청 옆 바로 등산로 입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산행은 여러분과 함께 봄철에 암릉길을 걸을 수 있는 불곡산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현재 양주시청 끝 지점에 이렇게 제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에 도착을 하면 바로 끝 건물, 의회 건물입니다. 의회 건물에서 바로 주차장 입구 쪽에 있는 끝쪽으로 가시면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청 등산로 입구에서 불곡산 정상인 상봉까지는 2.8km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 보실까요? 여러분, 양주시청에서 계단길을 올라서면 이 장소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넓은 터에 의자가 상당히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안내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산행은
네, 양주역에서 양주시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장소가 무료 간이 주차장이고요. 양주 시내에 주차를 하시게 되면 유료로 적용이 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주의회 건물이고요. 이 의회 건물 앞을 돌아서 바로 올라서자마자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이 의회 건물 끝부분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이 만남의 장소에 저는 서 있습니다. 오늘 산행은 만남의 장소에서 바로 1보루와 위보루를 거쳐서 상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상봉은 불곡산의 정상이고요. 상봉에서 상투봉과 그리고 420 봉우리로 이동을 해서 인걱정봉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걱정봉에서 조망 후 다시 420 봉으로 내려와서 악어바위와 복주머니를 영상에 담은 후 대교 아파트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대교 아파트에서 버스로 다시 이동을 해서 양주역으로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올라가시죠. 오늘 불곡산 산행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양주시청으로 이동 후 산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4분입니다. 양주시장배 등산대회가 있네요. 여러분, 들머리에서 100m를 이동하면 바로 불곡산 정상인 상봉으로 이동하는 방향과 둘레길을 걸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불곡산 정상까지 2.7km를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서자마자 광배소수지 방향으로 오른쪽 둘레길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바로 불곡산 정상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불곡산은 500m가 되지 않는 높이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산행을 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상항봉에서 시작되는 그 능선길, 암릉길이죠. 그 암릉길을 따라서 꾸준히 이동하면서 바라보는 풍경이 참 좋습니다. 제1보류를 벗어나면 바로 바위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불곡산 정상인 상봉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능선에서 조금 내려오면 바로 전주탑이 있는데 그 전주탑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무난하게 이렇게 산행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숲이 너무 좋아요. 능선을 따라서 꾸준히 이동을 합니다. 봄철 산행지로 참 좋아요. 불곡산이 안반 바위지대도 있고 또 기암 개석도 있고 이 멋진 또 숲길도 있고 해서 봄철 산행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또한 4월에서 5월 되면은 진달래꽃이 또 만발하고요. 야생 벚꽃도 만발합니다. 또 그 풍경들도 상당히 좋아서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산행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주시청에서 1.7km 지점에 제2보루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보루에는 앉은 자리도 있고 또 편안하게 씻을 수 있도록 이 배낭거리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 잘 돼 있네요. 이제 이 장소에서 상봉까지는 1.5km 남아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2보루에서
100여 미터 내려오면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올라오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제 이 장소에서 불곡산까지는 1km, 임꺽정보까지는 2km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송전탑에서 상봉까지는 800m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경사를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양주시청에서 2.3km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대에서 올라오는 갈림길이기도 한데 소나무 숲길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제 백화암에서 올라오는 등산로와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이곳에는 작은 데크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양주시청에서 2.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암 갈림길입니다. 나무 다리를 바로 옆으로 해서 경사길을 내려가면 백화암까지는 400m 거리고요. 버스를 탈 수 있는 도로까지는 1.4km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불곡산 정상인 상봉까지는 400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백화암 갈림길에서 경사면을 치고 올라오면 멋진 풍경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안방길을 좀 더 치고 올라오면 이제 구길과 그리고 신데크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멋지다. 와, 여러분, 이 오보류 앞에 서면은 상당히 멋진 풍경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패산, 도봉산, 그리고 북한산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바로 오보류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길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는 옛날 구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시원하네요. 경사를 치고 올라오면 바로 상봉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상봉 오르기 직전인 펭귄바위입니다. 상봉이고요. 여러분, 이제 제5보류를 지나서 멋진 이렇게 능선길을 잠시 걷다 보면 바로 제6보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6보류에서 바로 불곡산 정상인 상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양주시청에서는 2.7km 지점이고요. 이 6보류에서 상봉까지는 100m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6보류 끝 지점에 우회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불곡산 정상인 상봉으로 오르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서는 바로 상봉을 우회하는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정확할까요? 이제 상봉으로 오르기 직전에 옛 구길과 데크길이 나눠집니다. 이곳에서 왼쪽 구길은 짧지만 밧줄을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새롭게 낮은 길은 데크길로서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데크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여러분, 불곡산 정상입니다. 화이팅! 여러분, 이곳은 불곡산 정상인 상봉입니다. 상봉에 올라서면 멋진 바위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60도 조망이 가능합니다. 멋지게 북한산과 도봉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앞에 사표산도 있습니다. 잠실에 롯데타워도 자리를 잡고 있고 수락산과 그리고 불암산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듯 360도 멋진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불곡산입니다. 이제 이 불곡산에서 상투봉을 거쳐서 임꺽정봉까지 이동하는 구간에 자리 잡고 있는 기암들의 모습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봉에서 임꺽정봉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상봉의 멋진 그 바위 옆을 통해서 데크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상투봉입니다. 임꺽정봉입니다. 소나무가 참 울창하고요. 거북바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건난 씨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상봉 정상에서 데크길을 따라서 급하게 경사를 낮추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갑자기 불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아주 따뜻하고 좋은데 이 안부에 내려서서 다시 바위길을 올라서면 상투봉까지는 100m, 그리고 임꺽정봉까지는 800m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역시 상투봉도 위에 길이 있고 바위길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위길로 올라 보겠습니다. 상투봉은 7보루에 해당이 됩니다. 성벽처럼 쌓여 있죠. 곳곳이 이렇게 군사적인 요충지로 활용이 됐던 불곡산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투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불곡산 상투봉은 제7성루에 해당이 되고요. 이 상투봉을 올라서야 여러분께서 멋진 암릉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암릉길이 불곡산의 또 멋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상투봉을 올라서 암릉길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안전바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걸으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게 이렇게 산행을 하고 있고요. 의외로 촬영에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바이를 보고 식사를 한 후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V 계곡입니다. 바로 암릉길을 내렸으면 이제 V 계곡을 통해서 지바이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렇게 불곡산은 참 멋진 암릉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간이 길지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산행을 하는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V 계곡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밧줄을 타고 계속 내려가 버리면 지바이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부로 내려서자마자 바로 바위로 이동을 해서 지바이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생지바입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많이 닮았어요. 임꺽정봉이고요. 여성봉입니다. 상투봉에서 암릉길을 약 한 50m 정도 이동한 후에 바로 부이 계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부이 계곡을 들어서서 안부에서 바로 바위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시면 생지바위가 조망될 수 있는 장소에 도착을 하고요. 생지바위에 이렇게 올라서 보면 바로 앞에 여성봉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바위길 보이시죠? 임꺽정봉을 오르는 경사길입니다. 이곳은 밧줄 구간이 많고요. 또 바위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앞에 보이는 전이봉이라고 할 수 있는 420봉이 자리 잡고 있고요. 하산길은 바로 이 420봉을 넘어서 공깃돌과 그리고 코끼리 또 신선대를 거쳐서 악어바위와 복주머니 바위를 영상에 담고 하산을 하겠습니다. 데크길들을 아주 잘 나눴습니다. 이제 지바이에서 바로 임꺽정봉으로 오르기 위한 안부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인지 계속해서 소방 헬기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꽤 늦은 시간에 도봉산에 인재로 인한 산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불길이 빠르게 잡히긴 했지만 도봉 계곡을 상당 부분 태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제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손으로 올라야 되는데 상당한 경사죠. 첫 시작점은 이렇게 안전 벌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줄을 잡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경사가 있고요. 뭐 거의 고개가 직각으로 꺾이는 그런 구간입니다. 늘 조심해서 이동하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물개바위입니다. 급경사 암릉길을 올라서면 바로 물개바위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물개바위 앞에 다시 한번 경사 암릉길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앞에 올라온 것보다는 경사가 좋아서 여러분께서 조금만 주의하시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길만 올라서면 대기 아파트 갈림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임꺽정봉을 오르는 급경사 암릉길은 4단 고음입니다. 2단 고음을 하고 올라오면 바로 물개바위가 위치하고 있고요. 물개바위 앞에 다시 3단 고음을 하시고 그곳에서 올라서면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대교 아파트 방향으로 하산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악어바위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4단 고음에 올라서면 이제
임꺽정 봉을 향해서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봉우리는 해발 420m라고 해서 420 봉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임꺽정 봉 전유봉이라고 할 수 있는 420 봉을 올라서서 임꺽정 봉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꺽정 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5단 고음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바위 구간에 조심하라는 알림이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임꺽정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불곡산의 8보루에 해당되는 임꺽정봉입니다. 임꺽정봉은 봉우리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뚝 솟은 바위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곳은 불곡산에서 군사적인 지리로 8보루에 해당이 됩니다. 이곳까지 오는 길이 어쩜 그렇게 네, 즐거움과 그리고 수고로움을 함께 줄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불곡산 정상 부위를 잠시 좀 이렇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위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이 8보루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부위가 어떤 장치나 시설물에 따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보면 이제 의자가 있고 전망지가 멋지게 펼쳐집니다.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앉으셔서 봄바람을 이렇게 맞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산은 바로 이 암릉길을 따라서 하산을 진행을 해서 멀리 보이는 대교 아파트 앞으로 하산을 하게 됩니다. 정상석 뒤로 이렇게 돌아서면 다시 한번 전망지가 펼쳐집니다. 멋있죠? 네. 이제 다시 임꺽정봉을 내려서서 420 봉에서 대교 아파트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임꺽정봉을 오른 후 다시 갈림길로 내려왔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악어바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정표에서 바로 들어서자마자 공돌바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바로 누워있는 소나무를 지나게 되면 이제 코끼리바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바위는 공깃돌바위에서 불과 100여 미터 이내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코끼리바위가 위치한 곳에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신선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신선대를 우측으로 돌아서 내려가시면 바로 불곡산의 명물이죠. 네, 악어바위가 자리 잡고 있는데 얼만큼 올라왔는지 보겠습니다. 신선대로 내려가는 길이 조금 경사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바위가 신선대입니다. 정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끼리바위에서 경사
바위 구간을 내려서면 바로 골이 있습니다. 이 골에서 대교 아파트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과 악어바위로 가는 길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곳에 이종목이 서 있고요. 이 장소에서 악어바위까지는 50m 거리고요. 저는 악어바위를 촬영하고 바로 그쪽에서 조금 올라와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그 길로 내려서서 다시 복주머니와 삼단바위를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이 조금 미끄럽습니다. 악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와. 와,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악어 입에. 너무 닮았죠? 바위를 자세히 보니 네, 공간들이 곳곳이 다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악어바위까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곳에 도착을 해보니 신선대 악어바위가 달라붙어 있는데 가운데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사이로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낙석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제 바로 이 악어바위 밑으로 해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 10m 정도 위로 보면 대교 아파트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종목이 서 있습니다. 바로 악어바위가 있고요. 악어바위에서 네, 위로 보시면은 골이 있습니다. 바위 사이 골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곳에 보시면 대교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룡바위 내려가실 때는 일부 짧긴 하지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룡바위 조망 사이길로 빠져나와서 약 한 20여 미터 경사길을 내려오시게 되면 바로 왼쪽에 3단바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경사길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삼단바위 전후에서 상당한 까탈스러운 구간들입니다. 이 구간들을 조심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주머니가 있습니다. 네, 복주머니 바로 뒤편이 악어바위가 있고요. 악어바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네, 3단바위가 있고요. 거기에서 다시 내려오시게 되면 작은 전망지가 있습니다. 이 전망지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앉을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요. 여러분, 제 머리 위로 복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가득 네, 빵빵하게 복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불곡산에서 맞이한 암릉길과 그리고 기암괴석을 찾는 네, 산행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봉을 오르는 구간은 크게 위험한 구간은 없습니다. 좋은 능선길을 따라서 꾸준히 이렇게 이동하면 될 것 같고요. 임꺽정봉까지 이동하는 이 구간은 여러분께서 정말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임꺽정봉에서 하산길을 거쳐 공깃돌 바위와 그리고 코끼리 바위 또 악어바위를 거쳐 이제 복주머니 전망지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이 구간은 상당히 여러분께서 조심해야 되고
또 미끄러운 구간도 있고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진달래가 피고 또 야생 벚꽃이 만개를 합니다. 아마 그런 시기에 같이 여러분께서 산행을 하신다면 더욱 만족하는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망대에서 이제 하산길을 걷겠습니다. 복주머니 전망지 표지판에서 바로 불과 한 20m 정도 내려오면 이정목이 서 있고요. 그 이정목에서 바로 돌아서면 남근석이라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소나무 향이 진동합니다. 대교 아파트 760m입니다. 대교 아파트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대교 아파트 방향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대교 아파트 끝 지점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어디가 내려왔습니다. 악어바위에서 1km 지점에 옛날 과거의 채석장인 듯합니다. 이제 대교 아파트까지는 약 한 400여 미터, 400~500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약 한 150m 정도 내려오면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왼쪽으로 내려와서 바로 이동을 하시면 이 장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대교 아파트 방향으로 약 100에서 150m 정도 이동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양주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나오면 횡단보도가 있고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버스를 타고 양주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 다음 산행,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